C&E의 동해안 선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 쌍용 C&E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고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강릉에서 2만 명 이상이 몰리는 대규모 민간 유료 공연 행사가 열립니다. 방역관리와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됩니다. 동부고속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서울과 영동 지역을 오가는 고속버스 운행이 사실상 중단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고속버스 노선이 개설된 동해와 삼척은 하루 한 대만 고속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동해항의 정박한 선박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쌍용 C&E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쌍용 C&E 측은 올해 초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지난 3월 압수수색을 받은 지 반년도 안 돼 다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항 내에 있는 쌍용 C&E 북평 공장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20일 동해항 부두에 정박 중인 쌍용 C&E 소속 선박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당국은 지난주 동해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과 서울 본사,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에 남아있는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인 중이라 가지고 네. 지금 그 컴퓨터는 소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담당이 아니라서 하지 못해요. 쌍용 C&E는 지난 2월에도 동해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본사와 동해 공장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노동단체들은 중대한 사고를 당하고도 쌍용 C&E 측이 노동 현장의 작업 환경과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청과 원청 책임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지만 다시는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것을 사건을 엄밀하게 수사하고 법 적용을 엄정하게 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쌍용 C&E의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장마가 그치고 본격적인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7명 중 5명은 건설 노동자일 정도로 건설 현장 등 야외 노동 현장은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한데요. 정부가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8월 19일까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대를 찾아왔지만 더위는 좀처럼 식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물놀이 나왔어요. 신나요. 오늘 횡성 지역은 35.2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는 등 영서 지역은 35도 안팎의 더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더위를 말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지 조성 현장에는 집안을 다지기 위한 관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어느새 땀으로 젖어버린 온몸. 얼굴 땀이라도 수건으로 훔치고 연신 물을 마시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름만 지나면 1년 나간다 생각하니까 보통 하루에 이런 더위에는 한 페트병 1.8리터 한 2개는 먹어야죠. 원주를 포함한 영서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오늘 체감온도가 35도를 육박하는 현장에서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원주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이달 들어서만 도내에서 3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전체 환자 39명의 76%가 집중된 겁니다. 또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7명 중 5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로 확인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열사병 위험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햇볕을 직접 쬐는 걸 최대한 피하면서 가능한 한 물을 많이 마시고 어지럼증을 느끼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이 긴 모자나 아니면 팔토시 같은 걸 착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실제 옷을 입으실 때도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좀 입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0분에서 50분 정도 야외에서 일을 하셨다면 10분 정도는 시원한 그늘에서. 노동부는 8월 19일까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특히 물과 그늘, 휴식이란 3대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어제 동해안 6개 시군에서 1,0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까지 원주 475명, 춘천 467명, 강릉 417명, 속초 203명, 동해 131명 등 도내에서 2,611명이 확진됐습니다. 도내 확진자 수는 사흘 전 3,3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틀 연속 2,8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41.5%로 118개 가운데 49개가 사용 중입니다.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내일 2만 5천여 명이 관람하는 대규모 민간 공연이 예정된 가운데 감염병 확산과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됩니다. 강릉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연장 일대 방역 대책을 세분화해 공연 전에는 내외부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공연 중에 확진 의심자를 현장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미착용자는 퇴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경호원과 안내요원 등 1,000여 명을 배치해 코로나 방역과 교통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공연장 주변 일부 도로는 교통 혼잡 우려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동부고속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며 서울에서 동해 삼척행 고속버스 운행이 사실상 중단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원도로 가는 임시 차량이 배차되고 있지만 버스 운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동부고속이 단독으로 다니는 동해 삼척 노선은 하루 16대 운행에서 임시 배차 1대로 줄어 사실상 중단됐고 강릉이나 속초 방면 노선도 운행이 대폭 축소돼 피서철 불편이 예상됩니다. 동부고속 버스기사들은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이후 동결된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FC가 내일 저녁 7시 리그 선두 울산 현대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거두며 K리그1 7위에 오른 강원은 6위와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해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상위권 6팀을 나누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11경기가 남아있으며 강원FC는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창단 이후 3번째로 상위 스플릿 진출을 노립니다. 속초의 경우 이번 주말부터 속초 고성 양양의 해수욕장 3곳에서 성수기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수색대를 운영합니다. 속초의 경우는 주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피서객이 많이 찾는 속초 해수욕장,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이용해 해수욕장 순찰을 실시합니다. 속초의 경우는 2020년부터 암초와 갯바위 등 수색이 어려운 수색 사각지대를 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드론 수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민간 드론 수색대원 52명을 위촉했습니다. 강릉 유천지구 택지개발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LH 영동사업단 부장급 직원에 대해 감사원이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LH의 공공택지개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통해 2015년 영동사업단 소속 부장급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천지구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비위의 도가 중하다며 토지주택공사 LH의 파면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강릉 유천지구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당시 LH 영동사업단 부장은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사천면 순포지구의 연안 정비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순포지구는 침식에 따른 백사장 소실과 시설 피해가 심각해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강릉시는 11억 원을 들여 기존 호안을 보강하고 길이 230m의 침식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제3차 연안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 연곡지구와 순긋 사근진 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속초 청초 인근 해상에서 속초에 거주 중인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물속에서 남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남성의 몸 곳곳에서 근육이 굳는 사후경직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는 11월 공립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276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습니다. 초등 선발 예정 인원은 93명, 중등은 183명으로 지난해 실제 모집 인원보다 초등 10명, 중등 38명 등 모두 48명 감소했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는 16명, 유초등 특수교사는 12명을 선발하고 중등 특수교사 3명, 보건교사 20명, 사서교사 2명, 전문상담 10명, 영양교사 14명이 선발 예정 인원으로 공고됐습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9월에서 10월 중 공고하며 시험은 11월 실시됩니다. 강원도 지방공기업들이 정부의 지방공기업평가에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 2021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상위 가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나등급을 받은 기관은 동해와 강릉시설관리공단 등 2곳입니다. 반면 강원도개발공사와 춘천, 속초, 정선, 영월시설관리공단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주시설관리공단은 하위권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삼척시가 민선 8기 시정구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실현을 위한 열린 시장실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청 1층 민원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시장이 직접 읍면 민원실에서 시민과 만나는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도 시작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운영합니다. 또 민원인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접수하면 비서실이 중수 역할을 해 관련 부서와 연결하고 해결해주는 원스톱 민원 창구도 다음 달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